김준영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주 뵐 줄이야. 대신에 공중파 이제 안 부르더라고요. 자,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갔거든요. 폭망했거든요, 폭망.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데, 하나는 원유 증산. 중간선거 치러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기름값 높으면 선거에서 여당이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동 나토. 두 가지 다 실패했어. 그리고 또 옐런 재무 장관이 왔잖아. 다 연결된 이야기야. 자, 원유 증산. 그 목적으로 갔는데 바이든이 모욕을 당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 네, 모욕을 당한 거죠. 안 가면 못하게 됐죠. 가기 전부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 왕정 빈살만 MBS라 그래요. 왕자의 난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기사를 쓴 거에 이제 대노해서 왕자들끼리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동생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반살만의 동생. 그러니까 그 왕자의 난을 썼던 그 가스큐즈라고 하는 그 가슈끄지라는 분인데요. 사우디 출신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던 언론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총영사관에서 결혼 등록하러 갔는데 들어간 사진만 있고 나오는 사진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토막 시체로 버려져가지고 나중에 발견이 그렇죠. 되는데 그게 이제 2018년에 일어난 일인데 작년 2월에 미국의 이제 정보국을 총괄하는 DNI에서 이것은 터키가 정권을 잡았어요. 이게 빈살만이 뒤에 있다는 걸 밝혔는데 그때부터 이 자기는 카톨릭이고 인권이니까 이제부터 국제 왕따로 만들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완전히 영어로 프라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왕따인데 국제 무대에서 추방시키겠다.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만나러 간 겁니다. 바이든이 자기가 직접 한 말이거든요.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 근데 이제 사우디가 미국 온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직접 사우디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바로 그 왕세자를 만난 거예요. 만났다는 자체가 이미 패배지. 패배한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갔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사우디는 뭐냐면 증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사우디 쪽에서 원유 증산은 오페크 플러스에서 결정한다. 그 오페크 플러스가 바로 러시아가 참석하는 회의예요. 그 러시아한테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미국 대통령 왔다 갔는데 따가리지 따가리. 미국이 그만큼 힘이 약해진 거예요. 러시아의 역할이 오페크에서 너무 귀중하다. 대러 제재도 안 했죠. 거기다가 중국 군용기를 사버렸어요. 그치.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를 팔기로 했던 것들을 수출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화가 나가지고 중국 군용기를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중요한 게 뭐냐면 1차가 여기서 만들면 2차가 사우디가 만들고 사우디가 1차를 만들면 러시아가 만들고 이렇게 서로 무역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옐런이 지금 내고 있는 게 이 가격 상한제거든요. 원유 가격 상한제. 원유 가격이 그러면 원유 가격을 상한제로 해서 돈을 못 벌게 해라. 러시아 원유 가격이 $100로 쳐요. 근데 미국이 러시아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 이상 가면 사지 마. 라고 하는 가격 상한제. 이거를 시행하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돈을 제대로 못 벌지 않겠냐.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지금. 예,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야 돼? 근데 추경호 장관이 들어간다고 했어. 네,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근데 우리는 그걸 주고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를 못 얻었습니다. 못 얻었어. 못 얻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얻어내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옐런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달러를 다 끌어들이고 있는데 한국한테 줄 리가 없죠. 안 주고도 미국은 원하는 걸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한테 얻어내는 게 있어야잖아. 없어. 그때 뉴스 공장에서 못 얻어낼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통화 스와프 못 얻어낼 거다. 그거는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못 얻어낼 거다. 또 하나 거기 가서 미국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중동 나토예요. 미국이 더 이상 중동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안 합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걸 개발했어요. 거기서 석유를 수출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 그렇게 얽혀 있었던 게 석유 때문이잖아. 이라크 쳐들어간 것도 석유 때문이잖아요. 석유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그 각종 분쟁에 휘말려 왔단 말이야.
미국이 빠지면서 그 힘의 공백에 러시아가 들어올까봐 이 중동 나토 구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원수고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원수예요. 둘을 묶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묶는 플랜을 짰단 말이야. 꽤 정리를 잘 하네요. 네. 미국이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못 움직이는데 자네 옐렌은 바보 같은 계획이 러시아가 보복을 해가지고 감산을 해버리고 중국하고 인도만 준다라고 하면 예상 오일 가격이 358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미쳤다고 옐렌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자꾸 정치적인 거를 갖다 붙이니까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안 먹히지. 근데 지금 경제수석. 경제수석. 예. 네. 그 대통령실 사람이, 경제수석이. 예, 중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뭐가 끝나? 근데 중국의 대변인 얘기가 더 재밌어요. 외교 대변인이. 한국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학적인 말을 해요.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실제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까불지 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탈중국 할 수 있어. 필요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당장 엮여 있잖아. 지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되나? 뇌피셜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 중동 나토로 돌아가서 미국이 지금 힘이 약해지니까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빠지는 거예요. 오바마 이후로 지상병력을 시리아도 안 보냈고요. IS 때도 안 보냈고요. 우크라이나도 안 보냈고 아프가니스탄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지금 맡기는 거예요. 나토한테 러시아 맡기고 아시아에는 일본하고 한국한테 둘이 묶어가지고 맡기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중동에는 이거를 사우디하고 UAE하고 이런 국가에 맡기려는 게 중동판 나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친미 국가들의 공공의적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시아파고 얘들은 수니파예요. 수니파의 맹주가 사우디고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가 다 시아파로 이 초승달이라고 여기에 대한 대양 동맹을 사우디, UAE, 레바논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마지막에 그 쿠시너 사위가 가가지고 하게 해낸 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이스라엘을 갖다 붙인 거 여기다가. 믿음의 조상,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의 조상이라는 법칙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연결시켰어요. 근데 사우디가 들어가야 이게 완성이 돼요. 이게 바로 중동의 나토화였어요. 그런데 사우디는 보니까 이게 미국 아프간에서는 아프간 버려버리고 우리한테는 무기 공급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사우디도 러시아와 중국과 이스라엘하고 연결시키고서 중동을 빠져나오는 것도 실패하고 그러는 사이에 푸틴은 이란에 달려갔어요. 거기다가 터키를 끌어들였어요. 우리도 그러면 사우디가 그랬듯이 사우디는 우리보다 훨씬 더 친미 국가였어요. 스스로도 미국도 80년간의 맹망이라고 그랬어요. 바이든이. 근데 사우디도 자국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도 콧방귀 껴버리잖아. 사우디는 석유가 있어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반도체가 있잖아. 석유보다 반도체가 더 귀해요, 이제. 근데 사우디는 그걸 써먹을 줄 알고 우리는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치포라는 게 있어요, 치포. 설명해 주세요. 제가 뉴스 공장에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하다 막히신 거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우디뿐만 아니라 조코위, 인도네시아도 미국을 지금 갖고 놀잖아요. G20의 주최국인데, 미국이 협박을 했어요. 러시아 초청하면 우리 안 간다. 초청해버렸잖아요.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네. 푸틴을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훨씬 많고 우리의 외교력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애태울 수도 있고 뭘 받아내고도 줄 수 있는데 뭘 받아내는 게 없어. 그냥 뛰어들어가요.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안겨버리는 거예요. 치포는 간단한 얘기예요. 반도체 동맹 맺자는 거예요. 4개 국가예요.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인데 여기를 합치면 반도체 공급망의 80%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옮길 때 어떡할 치포가 거야? 원하는 게 중국 빼는 거거든요. 네. 중국 빼고 나머지 묶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50% 팔았는데 어디다 이걸 팔아 이제. 그럼 중국 나 그냥 혼자 죽을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다음 달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TSMC의 삼성의 최대 라이벌이에요. 가서 정보 다 나누면 이걸 일본이나 대만한테 다 넘겨주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 치포도. 근데 최근에 또 하나 들고 나온 게 있어. 옐런이 만드는 말인데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오프 쇼어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프, OFF, 쇼어, 바닷가. 바닷가를 떠난 바다 너머. 해외란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국에서 다 만들다가 요 부품은 이 나라에서 사면 더 싸겠는데 저 나라에서 사면 더 싸겠는데 그걸 오프쇼어링을 불렀어요. 트럼프 때 중국하고 싸움을 벌였잖아. 공장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라. 리쇼어링. 뜻대로 잘 안 됐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잘 안 돌아온단 말이야. 이 앨런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프렌드 쇼어링이야. 이건 뭐냐? 친구끼리만 장사하자야.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얘네들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걔네들 잘라도 문제가 없게 우리끼리만 장사하자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야, 이것도. 응?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원천 기술이 중요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매달렸지만 지금 미국이 공급망을 재판하는데 중국을 대신하는 생산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모든 걸 생산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다들 금융이나 서비스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마스크하고 진단키트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까 말 오프쇼어링으로 다 중국에서 사다 쓰면 훨씬 싼데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부터 다 돌아와라. 3M이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죠. 마스크가 하나에 10불, 20불 하면 사람들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 안 되겠구나. 그러니 프렌드들을 묶어서 중국만 빼고 재편성하자. 그게 한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걸 챙겨야 되는데 미국한테 가가지고 희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중국 대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장사해요. 이거 너 졸라 유치한 말인데 이걸 들고 나왔어요. 미국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스크부터 핵무기까지 다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오히려 견뎌낼 수가 있어요. 미국은 못 견디고. 또 우리의 취약점은 뭐냐? 약 1000개가 넘는 1053개 정도의 제품이 중국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고요. 75% 의존하고 있는 게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바로 맞는 거예요. 미국은 좋아.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서 미국한테 필요한 나라들을 고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 골림을 당한 거 아니야. 응? 우리는 우리 형편이 있잖아. 우리는 중국하고 장사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나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 없으면 못 사는 기업들은 이거 망하겠다 싶거든요. 망하지, 이러면. 그러면 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로 너 장사하지 마라. 그러면 어느 장사꾼이 알았어, 그럼 장사 안 할게.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기꺼이. 미국은 넓어서 한 기업이 전국 유통권을 가진 건 월마트밖에 없어요. 이 월마트는 미국의 물가를 잡아주는 기업이라 그래요. 피고용인이 미국 기업들 중에 제일 많은데요. 거기에 70%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못 끊어내요. 프렌드 쇼링이나 생산하면 그 가격이 다 뛰잖아요. 아니, 미국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도 낮추고 알아서 조정할 거예요. 지금 관세 낮추라고 시진핑한테 부탁할 거예요. 문제는 보세요. 우리야. 우리가 중국하고 뭔 거래할 때 미국을 허락을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장사인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데 묶이기 시작하면 미국의 안보 논리, 군사 논리, 미국의 이익에 따라 못하게 되는 거야, 이게. 거기에 왜 기어들어가. 근데 좋다고 뛰어가가지고 지금 막. 예, 기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뛰어가는 수준입니다. 그걸 상황하는 대가라도 있느냐. 한국시보에서 오늘 뭘 얘기했냐면 어제 칩4에 들어가면 약한 고리는 한국이다. 이 칩4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약한 거는 대만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에요. 한국이지. 우리 반도체만 당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멍청한 짓인데 지금 몇몇 사람들이 그려 쭉 가는 거예요. 겨우 몇몇이 우리나라 운명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야. 황당하게도. 진짜 윤 대통령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몰라 보니까. 모르는 것 같고 밑에 사람들은 세상을 흑백론으로 보는 거죠. 아니 악마 같은 러시아와 악마 같은 중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냐. 저는 식민근성이라고 봅니다. 그 일본에 충성했던 친일파들이 고스란히 미국을 바라보는 세력이 됐잖아요. 그 후예들이거든. 현 보수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길을 잡고 있어. 대통령은 베이컨트고 그 길을 잡고 있어. 이게 식민근성이거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놓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2등, 일본은 1등, 중국은 3등.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쓴 책에서 동맹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썼다가 국립외교원 밖에 그 주옥순 씨가 와서 민족의 반역자 김준영 물러가라. 민족이 많아요. 매주 화요일 날 제 앞에서 확성기 들고 했었거든요. 시민근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 일본 1등, 그 밑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식민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다. 민주평통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오래전에 부탁했던 강연 어제 안 오셔도 된다고. 예, 강사로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씁쓸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지금 그 과거에 절대 강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적국도 아니야. 중국하고 사이가 나쁠 일 없어요. 근데 계속 중국, 러시아를 배제하고 미국으로만 가고 있어. 그렇다고 얻어내는 것도 없어. 통화 스웨프도 못 얻어내. 얻어내는 건 없는데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계속. 박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가서 일본 주고 가가지고 그냥 강제노동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일본에서는 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하려면 더 가져와야지. 이러고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위안부 그거 원상복귀 하겠다잖아.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기업 돈 내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식민근성에 쩌든 자가 지금 대통령실에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디 가서 큰 사건 터질 거잖아. 어디서 터질까? 부인 쪽에서 터지나? 인사에서 터지나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터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렛대가 엄청 많은데 그 지렛대를 다 쓰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봐서 이런 꽃놀이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열받아. 진짜 이거 열받아, 이거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건 한 번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뒤집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국가 간의 관계라. 위안부 합의, 그거 아직도 꼬리표로 살고 있잖아. 어이, 씨발. 이 분야가 제일 열받아요. 저는 눈으로 욕했습니다. 옆에 있었으니까 소용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